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술이 나오는 그림. 아주 먼 옛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 기슭에 나무꾼 총각이 살았대요. 나무꾼은 날마다 백두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지요. 나무를 많이 해서 쌀도 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도 사야지. 나무꾼은 열심히 나무를 해서 지게에 가득 차면 장에 내다 팔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날이었지요. 그날도 나무꾼은 설날에 쓸 물건을 사기 위해 산으로 가서 지게에 나무를 가득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앓는 소리 같은데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집으로 돌아가려던 나무꾼은 나무찜을 진 채 주위를 살펴보았지요. 그러고는 나무꾼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움막이 하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참 이상하다. 여기에 이런 집이 없었는데. 움막 안에 들어가니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누워서 앓고 있지 뭐예요. 가르릉 가르릉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답니다. 막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무꾼은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지만 앓는 소리만 겨우 낼 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게다가 그 움막은 너무 춥고 먹을 것 하나 없었지요. 굶주리고 추우니 병이 날 수밖에요.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방에 불을 넣고 소나무 껍질로라도 죽을 써드릴게요. 나무꾼이 불을 떼서 방을 훈훈하게 만들고 할아버지를 겨우겨우 깨워 죽도 떠드렸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제가 날마다 와서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튿날부터 나무꾼은 날마다 움막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할아버지를 돌보았답니다. 죽도 쑤어드리고 불을 지펴 방도 뜨뜻하게 하고 대소변 보는 것도 거들어드렸어요. 젊은이 고맙구려. 이제는 살 것 같네.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기운을 차렸어요. 나무꾼의 부축으로 이제 밖에도 나갈 수 있었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몸이 산중에서 병으로도 죽을 뻔했는데 젊은이 덕에 살았구려. 네, 고맙다는 뜻으로 그림 한 장 그려주리다. 할아버지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림을 멋지게 그렸답니다. 손에서 붓이 춤추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푸른 소나무에 학이 한 마리 앉아있고 바위 밑에서는 샘물이 흐르는 그림이었죠. 고맙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날도 나무꾼은 백두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할아버지가 그려준 그림을 품에 간직하고 말이에요. 움막이 어디로 갔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나무꾼은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갸웃갸웃했죠. 그 움막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움막도 할아버지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하다가 그림이 생각나 꺼내보았어요. 참 멋지다. 목이 마른데 이 샘물이 진짜 물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꾼은 그림 속의 샘물을 만져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림 속의 샘물이 진짜 맑은 샘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학이 날개를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두 손으로 샘물을 마셨답니다. 그런데 마셔보니 그건 물이 아니고 술이었어요. 그 술을 마셔서 그런지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막 솟았죠. 그제야 나무꾼은 깨달았어요. 그 할아버지는 신선이셨구나. 나무꾼은 할아버지도 없는데 산에다 넙죽 절을 하고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 그림 좀 보세요. 술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술을 마시면 피로가 풀리고 힘이 솟아요. 세상에, 술맛이 정말 좋구나. 참 향기롭다. 착한 나무꾼은 이웃 사람들에게도 술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술을 마셨더니 아프던 게 사라졌어. 일을 너무 해서 피곤했는데 그 술을 마시니까 개운해. 한참 자고 일어난 것처럼 몸이 가벼워.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죠. 이렇게 해서 술이 나오는 그림에 대한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답니다. 그림 속에 술을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무꾼의 집으로 인사를 하러 왔지요. 젊은이 고맙네.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그 술이 고쳐주었다네. 병이 나은 할아버지는 쌀을 잔뜩 실어오고 건강해진 할머니는 비단을 한 보따리 이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와서 인사를 했답니다. 나무꾼은 점점 부자가 되었어요. 술이 나오는 그림에 대한 소문을 원님도 들었어요. 그 원님은 백성들의 가난을 돌보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었죠. 신기한 그림이 탐이 난 원님은 나무꾼을 꽁꽁 묶어 끌고 갔지 뭐예요. 원님이 죄 없는 나무꾼을 다그치는데 갑자기 머리가 허연 노인이 나타났어요. 백성을 잘 돌보아야 할 원님이 어찌 그리 욕심이 많은고? 왜 착한 사람의 물건까지 탐을 내느냐? 원님과 포졸들은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죠. 그런데 나무꾼이 얼굴을 들어 살펴보니 글쎄 그 움막에 살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원님을 호통치고 그림을 빼앗더니 그림 속의 학을 한 번 문질렀지요. 그러자 그림에서 진짜 학이 훨훨 날개짓을 하며 나오더니 노인과 나무꾼을 태우고 날아갔어요. 나무꾼이 사는 백두산 쪽으로 아주 멀리 멀리 훨훨 날아갔답니다. 천하장사 막둥이. 옛날에 막둥이라는 총각이 살았어요.
막둥이는 어찌나 힘이 센지 커다란 나무도 쑥쑥 뽑아 올리고 집채만한 바위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이 골 저 골 다니며 힘을 겨루어 봐도 막둥이를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막둥이는 제 힘만 믿고 건들건들 거리면서 멋대로 하고 다녔대요.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 막둥이 곁을 떠났고 사람들도 슬슬 눈치만 보며 막둥이를 피했지요. 어느 날 막둥이는 생각했어요. 힘 자랑은 그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털레털레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어 둘레둘레 갸웃갸웃 쉴 곳을 찾았더니 너럭바위가 눈에 띄는 것이 아니겠어요? 막둥이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너럭바위에 몸을 뉘었어요. 깜빡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위쪽 등이 따끔따끔 하더니 아래쪽 등도 따끔따끔, 왼쪽 등도 따끔따끔, 오른쪽 등도 따끔거리는 거예요. 막둥이는 널쩍한 손으로 등을 탁탁 쳐댔지요. 그래도 따끔따끔, 간질간질 참을 수가 있어야죠. 에이, 이게 뭐야? 막둥이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저고리를 훌러덩 벗어 샅샅이 훑어보았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조그맣고 새빨간 이란 놈이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놈 잘 만났다. 감히 천하장사인 나를 물어? 막둥이는 화가 나서 이를 잡아서는 바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돌멩이를 집어 이를 향해 내리쳤지요. 이제 죽었겠지? 막둥이가 우쭐대며 좋아하고 있는데 웬걸? 이놈의 이가 멀쩡하게 살아서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 아직도 안 죽었잖아. 막둥이는 약이 올라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큰 바위 덩어리를 집어들어 이를 향해 내리쳤지요. 이제는 진짜 죽었겠지? 그러면서 돌 부스러기를 헤쳐보니 웬걸?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란 놈이 아직도 살아서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막둥이는 약이 바짝 올랐어요. 이놈, 이번에는 틀림없다. 뜨거운 맛 좀 봐라. 막둥이는 시금벌떡대며 집채만한 바위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고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이를 향해 내리쳤지요. 천둥 같은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바위가 산산이 부서지고 구름 같은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어요. 이래도 안 죽었을라고? 막둥이는 헛기침을 하며 돌 부스러기를 헤쳐보았죠. 그랬더니 그놈의 이가 아직도 살아서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막둥이는 너무나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있어야죠.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녀도 자기를 이긴 사람이 없었는데 조그만 이 하나 죽이지 못하다니 약이 오를 수밖에요. 막둥이가 씩씩대며 화를 참고 있을 때였어요. 웬 농부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죠. 이보시오,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요? 막둥이는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지요. 아, 보면 모르. 이를 죽이려는 게지.
농부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아니, 그 조그만 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큰 바위를 던졌단 말이오. 모르면 잠자코나 계시오. 이놈이 어찌나 힘이 센지 이런 바위로도 끄떡없다오. 농부는 기가 막혀 허허허 웃음을 터뜨렸어요. 여보시오, 거 쓸데없는 힘자람을 하셨구려. 이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오. 자, 내가 하는 걸 잘 보시오. 농부는 돌부스러기 틈에서 이를 찾아내더니 바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를 꾹 눌러 죽였지요. 농부가 허허허 웃음을 흘리며 가버리자 막둥이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농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막둥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바위로도 죽이지 못한 이를 손톱으로 죽이다니.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쭐거리고 다녔으니. 막둥이는 그 길로 곧장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그야 그 뒤로는 제 힘만 믿고 우쭐대는 일 없이 착실하게 농사 지으며 살았답니다. 예쁜 각시였고 토끼 같은 자식 줄줄이 낳아 잘 살았다죠. 돈절래. 옛날에 돈절래란 바보가 늙은 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이 왜 돈절래냐고요? 그건 이 바보가 입버릇처럼 늘 돈절래 돈절래 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 바보는 돈 주어 올래라고 말한 것이지만 사람들에겐 그 소리가 돈절래로 들렸거든요. 돈절래는 마음씨가 봄 햇살같이 고와서 늘 어머니 걱정만 했어요. 하지만 잡초를 뽑으라고 하면 벼나 뽑고 나무를 해오라고 하면 발등이나 찍고 밥을 지으라고 하면 새까맣게 태워 숫덩이 밥이나 지었다지 뭐예요. 하루는 돈절래가 빨래를 한답시고 신나게 빨랫감을 두드려 댔는데 그만 옷이 너덜너덜 구멍이 숭숭 나버렸어요. 화가 난 어머니가 부지깽이를 높이 쳐들었지만 희죽희죽 웃는 아들을 보고 휴 한숨을 쉬며 내려놓고 말았죠. 그래도 돈절래는 마냥 즐거워서 날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참다 못한 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질렀죠. 이놈아,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을 주워와. 돈절래, 돈절래. 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허허 웃고 말았죠. 그래, 제발 어디 가서 돈 좀 주워와 봐라. 그 말에 돈절래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문 밖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가 버렸어요. 놀란 어머니가 쫓아나갔지만 벌써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대요. 돈절래는 걷고 걸어서 한 주막에 다다랐어요. 희죽희죽 웃고 서 있는 돈절래를 보고 주모가 물었어요. 넌 누구냐? 돈절래. 뭐? 돈절래가 뭐야? 돈절래. 그러자 주막 손님들이 상을 두드리며 웃었어요. 히히히. 돈절래도 따라서 웃었어요. 그래서 주막은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죠. 그날부터 돈절래는 주막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일은 못했지만
간단한 심부름은 곧잘 했답니다. 누가 뭐라고 놀려도 희죽희죽 웃기만 하니 손님들은 올 때마다 돈절레를 먼저 찾았지요. 그래서 주막은 장사가 점점 더 잘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주막에는 아주 성질이 고약한 노름꾼이 한 명 드나들었어요. 개나 고양이를 돌멩이 차듯 걷어차질 않나. 아무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질 않나. 심술보가 하나 더 달린 사람 같았죠. 노름꾼은 돈절레만 보면 돈꾸러미를 흔들면서 놀려댔어요. 이걸 잡으면 이 돈을 몽땅 주지. 하지만 돈절레는 고개를 흔들었지요. 남의 돈을 그냥 갖기는 싫었거든요. 어느 날 그 노름꾼은 밤새 돈을 잔뜩 땄지 뭐예요. 옳지. 이걸로 돈절레를 놀려 먹여야지. 노름꾼은 가짜 돈으로 돈꾸러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진짜 돈은 빨간 주머니에, 가짜 돈은 파란 주머니에 슬쩍 넣어두었어요. 노름꾼은 돈 주머니를 들고 주막으로 갔어요. 마침 돈절레가 없어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평상에서 소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 바람에 돈 주머니들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강아지들이 쪼르르 달려와 돈꾸러미를 꺼내 짤랑짤랑 물고 놀았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노름꾼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리 가, 이놈들! 노름꾼은 강아지들을 내쫓고 허겁지겁 돈을 주워 담았어요. 그 바람에 진짜 돈이 파란 주머니로, 가짜 돈이 빨간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때 언제 왔는지 돈절레가 마당을 쓱쓱 쓸고 있었어요. 옳지, 저 바보를 한번 놀려볼까? 노름꾼은 돈절레 앞으로 파란 주머니를 휙 던졌지요. 하늘에서 웬 주머니가 떨어졌네? 돈절레는 깜짝 놀라 하늘과 땅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돈절레는 파란 주머니를 집어서 풀어보았어요. 우와, 그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돈꾸러미가 가득 들어있지 않겠어요? 돈절레는 너무나 기뻐서 쌀이비도 내던지고 휑하니 달려나갔어요. 얘, 어딜 가니? 놀란 주모가 쫓아나갔지만 벌써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노름꾼은 배를 잡고 웃어댔지요. 으아, 저 바보, 어디 가서 실컷 두들겨 맞겠군. 주모, 오늘 술값은 내가 톡톡히 쳐주지. 노름꾼은 빨간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그런데 노름꾼에게서 돈을 받은 주모가 소리를 꽥 지르지 뭐예요. 에그머니, 몽땅 다 가짜 돈이네. 노름꾼은 돈 주머니를 들여다보더니 털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무도 노름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술값을 내지 못한 노름꾼은 사람들한테 실컷 두들겨 맞았지요. 돈절레는 달리고 또 달려서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뛰어나와 돈절레를 얼싸 안았지요. 돈절레는 찰랑찰랑 돈꾸러미를 흔들었어요. 돈절레, 돈절레. 바보 아들이 돈을 훔쳐온 줄 알고 어머니는 그만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돈절레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어머니는
마음을 놓았어요. 말이 씨가 된다더니 정말로 네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돈절레와 어머니는 그 돈으로 소도 한 마리 사고 논밭도 샀어요. 돈절레는 착한 아가씨를 만나 장가도 들고 늙은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돈절레 돈절레 하고 중얼거리며 다니게 되었다지 뭐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지요.